184번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발에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예. 자, 틀린 거 됐네요. 개발을 할 때 이제 위험이 생기죠. 개발이라는 건 건물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워포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법12 교자고 해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위험은 법률적인 시장, 비용, 법12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맞죠? 예.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의 인허가 문제는 어때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거 당연하게 3번 틀리는 거죠. 4번.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5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이라고 된다. 예, 맞습니다. 해서 184번의 정답은 3번이고 바로 개발에 관한 내용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 개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개발이라는 것은 이 단계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전에 2번 출제가 됐는데 아이디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해갖고 돈 벌 거냐. 그 다음에 요즘에 잘 나간다는 뭐 지식산업센터 만들자. 그리고 대충 계산해 예비죠. 그리고 땅 사는 거죠. 땅 샀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 돈 어떻게 해? 건설, 마케팅. 그래서 첫 글자로 아, 예, 부, 타, 금, 검, 마 이렇게요. 뭐라고 한다? 아예, 부, 타, 금, 검, 마. 아이디어, 예비적, 부지,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더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위험이 생기는데 법12가 있다. 법적인 문제, 비용의 문제, 시장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겠죠. 그런데 뭐 이런 거 하나 점검을 하죠. 항상 개론은요. 위험과 가격은 반대죠. 사업 초기는요. 위험이 크겠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싸게 나타날 거고 사업 말기는 이제 확실해지니까 위험이 적겠죠. 가격은 올라간다. 항상 개론에서 위험과 가격은 반비례. 위험이 크면 그 물건은 가격이 떨어지고 위험이 작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위험이 생길 때 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타당성 분석이고 이거 첫 글자로 제가 지시시 타투 이렇게 하자고 해요. 다시요. 지시시 타투.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분석. 다시요. 지시시 타투.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분석인데 지역경제는요. 내가 건물을 만들 때 만들 도시가 지금보다도 커가는 도시다 만들자. 지역의 성장성 내지는 도시의 성장성을 따지는데 이때에 이제 말하자면은 경제 기반 분석을 쓰는 거고요. 그때 도시 전체를 보는 거니까 거시적 분석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 도시가 지금보다도 커가는 걸 따지는 것이 지역경제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시장을 해요.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구하려는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업종의 채택 가능성,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야, 부동산이니까 이거 빌라를 만들 거냐, 상가를 만들 거냐, 아파트를 만들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장성 그러면 매매 가능성,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 흡수율은 얼마나 소화되느냐를 따지는데 이거는 물건이 정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이면서 미시적 분석이 되고 이거는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미래에 내가 얼마나 팔릴 것인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 잘 나왔던 거죠. 시장성은요. 매매 가능성이고요.
방법은 흡수율 분석이고, 흡수율이라는 말은 매물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화됐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미시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거는 미래를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래서 GCC까지를 시장 분석으로 본다면은 타투를 묶어서 경제성이라고 하고, 우리 개론할 때 타당성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익성을 따진다 기억하고요. 수익성을 따질 때 방법론은 DCF죠. DCF는 순순회 아닙니까? 순순회가 뭐죠? 순영, 수일, 내용. 순영, 수일, 내용. 그러니까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하자. 그 방법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조건 뭐가 우수하다? 수년가. 예, 수년가. 예, 그래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해가지고 이 타당성 분석 순서 GCC 타투,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상위 분석과 하위 분석을 따지면 밑으로 갈수록 상위 분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함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밑에가 상위이기 때문에 투자가 타당성을 포함을 하고, 타당성이 시장성을 포함을 하고, 시장성은 시장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은 지역경제를 포함한다. 그러니 우리가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밑으로 갈수록 상위 개념으로 보고 밑에 것이 위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 다시요. 이제 순서는 GCC 타투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따질 때는 밑에가 투자 분석이 포함 관계로 가장 넓은 상위 개념으로 보자는 거. 이거 하나 조금 체크를 좀 하시면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85번이죠. 자, 여기는 이제 잘 나왔는데 특정 부동산이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양될 수 있다. 매매 가능성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 시장성 분석이죠. 거기에 대해서 투입 요소가 결과치를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 민감도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5번에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세개 용어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민감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찾는 분석. 그래서 투입 요소에 따라 결과치를 분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민감도 분석. 그래서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 흡수율, 시장성, 매매 가능성, 구체적이면서 미시적이고 미래를 분석한다는 거, 흡수율.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어갖고 회귀 분석이라는 걸 보자고요. 이거는 통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쪽을 독립변수라고 해요. 주는 쪽을. 받는 쪽을 종속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게 매상고냐 아니면 평가냐,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결과를,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와요. 이걸 회귀식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 회귀식을 통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을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귀분석 조금 통계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과 받는 것 속에서 결과를 찾아내는데,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해서 회귀분석은요, 부동산 특성에서 개별성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개별 공시지가도 이게 회귀분석이라는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땅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독립변수, 주는 요소를 독립변수, 결과를, 평가를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평가라든가 매상고를 추정을 하는데, 이때의 평가를 할 때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은 하나 참고로 뭐라고 하자? 개별성. 조금 이제 생소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나오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186번입니다. 개발 1.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시 행정에 따른 인허가 지연은 스스로가 관리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예. 2번 공영개발, 공공성과 공익성을 조성을 해갖고 분양 임대하는 토지개발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지, 예, 그래서 이제 땅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고려해 택지 개발을 하고 핵심 단어가 재분배죠. 예, 그래서 바꿔준다. 재분배. 그러면 환지 맞습니다. 예. 4번 부동산 개발은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5번 흡수율 했어요. 그러면 매매 가능성, 그 다음에 시장성 또는 미래, 구체적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투입값을 비관적, 낙관적, 예측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X죠. 민감도 분석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흡수율이 아니고 무슨 분석을 한다? 민감도. 18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7번. 자, 기업,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시행을 맡기고 시행만 맡겼어요. 그리고 시행에 따른 수수료 받는다. 이거 사업위탁이죠. 사업위탁. 니은 소유자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항상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러면 신탁 방식이 되는 거죠.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 공급하는 방식을 신탁개발. 그래서 187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사업만 맡겼다. 사업위탁.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신탁개발.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진다? 신탁회사가 진다. 18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9번입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거 됐어요. 자, 지금 시행사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공사기간의 연장? 부정이죠. 그 다음에 이자율 상승? 부정이죠. 분양률 저조? 부정이죠. 용적률 증가? 이게 긍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매수 예정 사업부직 상승? 이거 부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18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90번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이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었어요. 여기서 정비 산업에 관련된 용어가 3개가 있는데 주거환경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2차까지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극히 열악, 재개발 사업은 열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양호. 이게 핵심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열악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의 기능 회복, 도시 환경 개선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9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1번입니다. 자, 틀린 거 됐네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된다. 이거 맞는 지문. 2번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담보신탁이라고 해요. 토지신탁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탁이라고 한다? 담보신탁이고 2번은 틀린 거. 토지신탁은 땅을 신탁회사가 개발을 하는 것을 토지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환지, 수용,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 있다. 맞습니다. 4번 지자체와 민간이 합동으로 한다. 합동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에서 뭐냐면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2번입니다. 신탁입니다. 신탁의 핵심은요,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 모든 책임을 누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 신탁 회사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틀린 거. 1. 부동산 신탁에서 당사자는 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자인 수탁자, 신탁 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의 권리, 건물, 수선,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재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고 합니다. 관리를 맡겼다, 관리신탁. 처분을 맡겼다, 처분신탁. 담보 목적에 들어갔다, 담보신탁. 그 다음에 토지를 맡겨서 개발을 한다, 토지신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번. 처분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 맞습니다. 4번. 관리신탁에 의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자, 이거 틀렸죠. 무조건 신탁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 물론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죠. 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번 틀렸고. 5번. 분양 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에게 신탁과 분양에 따른 모든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 맞습니다. 해서 19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개발에 관련된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은 한번 가볍게 보시고, 암기가 안 되는 파트, 그 외국 사람 이름 나오는 파트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파트죠. 모든 파트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파트는 가볍게 하고 한 번만 보시면 될 것이고, 어려운 파트를 반복으로 하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전략이 되겠습니다.